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0일 저녁 6시 30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명단을 쭉 읽어보니까 친숙한 이름도 있고 추경호, 원희룡 같은 분의 이름도 있고 처음 듣는 이름도 있는데 한결같이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정통관료 출신,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인입니다. 튀는 사람도 안 보이고 삐뚤어진 사람도 안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장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아주 짜증이 나고 고개가 갸우뚱해졌던 것과는 너무나 대비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8명 중에는 좌익 운동권 출신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한민국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친북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 전과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 지사는 한때 운동권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지만은 이 반미나 친북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다 이겁니다. 예컨대 뭐 이인영 현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그리고 박범계, 추미애, 조국, 정경두, 송영무 이런 사람들의 인성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킨 보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평상시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했고 교육받았고 또 공직사회에서 활동한 그 경력을 가지고 인선을 했는데, 다만 너무나 평범하다가 보니까 이 좌익 운동권 세상에서 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은 갑니다. 그러나 이제 권력이 대한민국 편으로 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좌익 운동권 권력이 대한민국 편으로 온 것이니까 그 권력이 뒷받침하면은, 법대로 하면은, 상식대로 하면은 이런 인선이 가장 합리적이고 여기서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에 대한 치열한 공세가 있겠지만은 윤석열 당선인이 잘 뒷받침만 해주면은 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아마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국민 지지입니다. 다수당이지만은 국민 지지를 놓치면은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는 그런 구조니까 국회 청문회도 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장관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빠진 지금 인선이 외교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세 자리가 안보 이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떤 분들이 인선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아주 중대한 자리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국방부 장관의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이창영 카이스트 교수가 각각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거 이름 깁니다. 이거 부처 이름 앞으로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부 하든지 과학기술부 하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거 전부 다 과학 아닙니까?
이 부서의 후보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현숙 당선자 정책특보가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통이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추경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통경제관료 출신으로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역임을 했고 국정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를 받아온 분이다. 공직에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 소통도 원활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이종석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육사 제40기 출신으로 야전 지휘관과 국방부 합참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군사작전과 국방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분이다. 튼튼한 안보와 국방력을 구축하면서 동맹국과도 긴밀한 공조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 동맹국이라 하면 미국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미동맹의 재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이번 국방장관 인선에 발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만큼 언론과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는데, 박보균 씨는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아주 정통 언론인입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20년 초 대구에서 코로나19 생활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증 환자와 일반 중증 긴급 환자에 대한 진료가 공백 없이 운영되도록 틀을 잡은 분이다. 이번에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중론을 따라 현장 진료와 의료 행정가를 지명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당선자는 여성가족부 후보자로 지명한 김현숙 정책특보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영유아 보육, 초등 돌봄 등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육아 지원 정책을 포함한 가족 정책 설계 등 공약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인구 대책과 가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이 여가부가 여성 인권 보호를 앞세우면서 약간 남성 여성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하는 비판이 되었는데, 본연의 임무, 즉 인구 대책과 가족 정책에 치중하는 여가부를 운영하겠다. 그러면 여가부 폐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산업장관 후보자인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고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로 판단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무위원회힘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으로서 주요 정책과 공약을 설계해왔고, 특히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어야 할 민생 핵심 분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라고 아주 극구 칭찬을 했습니다. 윤 당선자는 내각 인선 기준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 주실 분인가에 기준을 두고 검증했다면서 나머지 분들도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각 부처를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 지명하다 보면은 지역세대 남녀 등이 균형 있게 저절로 잡힐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실력 위주, 전문성 위주로 인선을 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나머지 인선도 이렇게 되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한국 사람들은 튀는 걸 좋아하고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는데 거기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여러 스토리를,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또 정치인 출신이니까 아주 이번 발표된 인선 중에서 제일 지명도, 사람 이름이 알려진 걸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나머지 분들은 전문가니까, 전문가는 원래 대중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죠. 실무 내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보고 채점하라면 80점 매기겠는데, 그러나 20점이 부족한 이유는 이분들이 이념적 확신이 어떠냐,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만으로는 부족한 게 한반도 현실입니다. 한반도 현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의 대결 구도입니다. 이런 모든 정책에는 이념적 가치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부닥칠 때 전문성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느냐? 이념적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저로서도 별로 들지 않고, 그렇다고 뭐 약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험대에 놓일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인선이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고, 이런 인선이 있을 때마다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화를 내고 했던 지난 5년과 너무 달라서 저로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